안녕하세요. 손해사정사 이주입니다. 오늘은 압박골절 진단 후 후유장애 보험금과 관련된 보상 분쟁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압박골절은 교통사고나 낙상, 스포츠 손상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며 특히 흉추나 요추 부위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이 부위는 몸의 중심을 지탱하는 핵심 구조이기 때문에 골절 이후 일상생활은 물론 노동 능력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는데요. 문제는 치료가 끝난 뒤 보상 단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장애 평가 기준에 대한 분쟁, 그리고 보험사의 감액 논리가 얽히면서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 것이죠. 실무에서는 보험사가 생리적 만곡이 있다, 골다공증 등 기존 질환에 영향이다라는 이유로 내부 자문을 거쳐 보험금 지급 범위를 줄이거나 각도 산정 방식이 다르다는 이유로 장애율 자체를 낮게 평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고령층의 낙상으로 인한 허리 압박골절이 늘어나면서 보험사들은 이를 퇴행성 변화나 골다공증 때문이라며 보상 책임을 회피하거나 유보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압박골절이 어떤 질환이고 왜 후유장애 보험금 분쟁이 생기는지, 그리고 정당한 보상을 받기 위해 어떤 방법으로 대응해야 하는지 하나씩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압박골절이란 어떤 부상일까요? 우리 척추뼈는 여러 개의 작은 뼈가 위아래로 쌓여 몸의 중심을 지탱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외부 충격이나 낙상 또는 골다공증으로 인해 이 척추체가 앞쪽으로 찌그러지거나 납작하게 눌리는 형태로 손상되는 것, 바로 이것이 압박골절인데요. 흉추나 요추에 자주 발생하며 골절 부위에 따라 허리 통증, 신경 압박, 자세 불균형, 보행 장애 같은 증상이 나타납니다. 사고의 원인에 따라 차이도 있는데요. 교통사고처럼 강한 외부 충격으로 생기는 경우도 있고, 나이가 들면서 뼈가 약해진 상태에서 가벼운 낙상이나 엉덩방아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골다공증이 원인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죠. 압박골절은 단순히 뼈가 부러지는 수준에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척추의 높이가 감소하고 후만 변형 등이 생기거나 신경이 눌리면서 만성 통증이나 하체 저림 같은 후유증이 동반될 수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수술이나 보조기 착용, 장기적 재활 치료가 필요할 수 있으며 이후에도 완전한 회복이 어려운 사례가 많은데요. 결국 압박골절은 단순한 일시적 부상이 아니라 척추 구조 자체의 변형과 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는 손상이기 때문에 치료 이후에도 장애가 남는지, 남는다면 어느 정도인지를 정확하게 평가하는 것이 보상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압박골절은 비교적 흔한 손상이지만 후유장애 보험금 산정 과정에서는 분쟁이 매우 잦은 질환입니다. 그 이유는 보험사와 소비자가 보는 장애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죠. 먼저 보험금 산정 기준을 살펴보면 후유장애는 골절의 유무가 아니라 척추체의 변형 정도와 각도, 그리고 척추의 안정성으로 평가됩니다. 즉 단순히 골절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후유장애가 인정되지 않는데요. 여기서 가장 많이 다투는 부분이 바로 후유장애 산정 방식입니다. 소비자는 척추의 실제 변형 각도를 기준으로 주장하지만 보험사는 정상적인 생리적 만곡이 포함되어 있다며 각도를 축소 반영하거나 콥스 앵글 대신 국소 후만각을 적용해 장애율을 낮게 산정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뿐만 아니라 보험사는 골다공증이 있었다, 기왕증이 영향을 미쳤다는 이유로 내부 자문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감액하거나 거절하기도 합니다. 특히 고령층의 경우 퇴행성 변화에 의한 자연골절 가능성이 있다며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부정하는 경우도 흔하죠. 결국 보험사는 각도 산정의 방식, 기왕증 및 골다공증 주장, 자체적 자문 결과로 토대로 한 감액 논리를 통해 지급 범위를 줄이는 방향으로 접근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사고로 인해 실제로 척추의 형태적 변형이 남았는지를 의학적으로 명확하게 입증하는 것인데요. 이 부분이 불명확하면 통증이 지속되고 재활이 오래 걸렸다 하더라도 장애 없음으로 판단될 수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영상 검사 결과를 토대로 압박골절의 양상, 압박률, 추체 높이 비교 등을 토대로 사고로 인한 구조적 손상이 남았음을 검토해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압박골절 후 후유장애 보험금 정당하게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핵심은 의학적 근거를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사고 직후 촬영된 엑스레이나 MRI 영상, 치료가 끝난 후에 촬영 영상을 함께 비교해야 압박률과 척추체의 변형 정도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사고 전과 후의 차이, 즉 기존 질환이 아닌 사고로 인한 손상임을 입증하는 것이죠. 또한 보험사의 감액 논리에 대해서도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보험사는 내부 자문의 의견을 근거로 골다공증의 원인이다, 퇴행성 변화로 인한 골절이다라는 주장을 펼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사고의 기전, 손상 부위, 변형 양상이 일치한다는 의학적 근거를 토대로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반박 자료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경험이 없는 환자 입장에서는 정확한 후유장애를 인정받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데요. 개인 보험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등 자동차 보험에서 후유장애를 인정받는 과정은 훨씬 더 복잡하고 까다롭습니다. 의료적 판단, 장애 평가 기준, 보험사의 내부 자문까지 모두 검토해야 하기 때문이죠. 이순서 TV에서는 그동안 압박골절과 관련된 후유장애 보험금 산정 업무를 단연간 진행해 왔습니다.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각 사례에 맞는 정확한 장애 평가와 보상 산정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이순서 TV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